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진목의 지식TV의 고진목입니다. 오늘은 전기 분야에서 다루는 ohm의 법칙, 그 ohm의 법칙에 대한 오해를 좀 불식하고 정확하게 무엇이 ohm의 법칙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37강 전기에서의 ohm의 법칙에 대한 올바른 이해. 네. 이 이제 부분의 물리학적인 부분을 크게 나눠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대략 5가지 이런 형태로 나누죠. 역학, 질점 역학, 그 다음에 질점이 아닌 회전체 역학, 그 다음에 열 역학, 그 다음에 전자기학, 전기와 자기, 그 다음에 이제 현대물리편에 들어오면은 이제 빛과 파동, 그래서 파동, 그 다음에 이제 빛, 마지막에는 이제 빅뱅 이론까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제 그거에서 이제 전기편에서 많이 오해들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걸 좀 교정을 해보겠다 그런 겁니다. 우선 전류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류. 전기의 흐름이라는 얘기죠. 전류라는 것은 전류. 이거는 이제 일렉트릭 커런트인데, 일렉트릭 커런트 또는 줄여서 그냥 커런트. 이거는 기호로 대문자 I를 쓰거나 또는 소문자 I로 표기하게 됩니다. 전류에 대한 정의는, 전류란 뭐냐, 어떤 주어진 시간 동안 도체대를 이동하는 전하량의 수예요. 이동하는 전하량의 수, 크기,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단위 시간당 이동하는 전하량으로 전류를 정의하고, 기호로 표시할 때는 직류이거나 평균 전류를 뜻할 때는 I는 그냥 T분의 대문자 Q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단위가 Q는 전하량을 뜻하는 쿨롱이고요. T는 시간이니까 쿨롱 파세크. 얘를 A라고 쓰고서 암페아라고 읽는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암페아라고 읽는다. 그래서 실제의 암페아는 굉장히 큰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용 단위로는 1000분의 1한 밀리암페아나 1000분의 1암페아인 밀리암페아나 100만분의 1암페아인 마이크로암페아, 그 다음에 요새는 나노공학이 발달됐잖아요. 그러니까 나노암페아가 실용 단위가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건 다 접두어니까 암페아로 표기가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류라든가 또는 어떤 전류의 순식값, 순간순간의 값이란, 이게 순식값으로 나타날 때는 소문자로 쓰는데, 요거는 미분 형태, dq, dt, 뭐 요런 형태로도 표시를 한다. 여기서는 대문자 q가 아니라 소문자로 쓰는 거예요. 그냥 보기 좋으라고. 소문자니까 이것도 소문자다.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죠. 매우 짧은 시간 동안에 이동한 작은 전하량의 크기,
똑같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이거를 이제 순식값이라고 부른다는 거. 네. 그래서 총전화량이 이제 이게 이렇게 수학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dq 이꼬르 i dt 이렇게 옮겨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얼마든지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양변에 이렇게 적분을 시켜줍니다. 이렇게 양변에 요걸 적분하면 요걸 적분한 것과 같다. 시간이 이게 dt니까 시간이 0일 때 그때의 전하량의 값을 q0라고 놓고 시간이 임의 시간 t로 갔을 때 그때의 전하량은 소음자 q라고 쓰면 이것의 적분 수행값은 q 마이너스 q0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두 가지로 갈라지죠. 전류값이 일정하면 적분 공간 바깥으로 나가요. i가 일정할 때는 it가 돼요. it. t 빼기 0이니까 it 아니에요. it. i 곱하기 t. 전류 곱하기 시간. 이거는 i가 일정할 때 그렇단 말이요. 근데 i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전류값이 변할 수도 있잖아. 그럼 전류값이 시간에 대한 어떤 함수로 주어진다면 똑바로 적분을 수행해야죠. 적분 수행. 적분 수행하는 거야. 뭐 조화함수로 나타냈다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니까 그걸 해서 적분을 수행하면 되는 거고, 이것이 좀 어렵다라면 어떤 식으로 출제를 하느냐면 IT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전류 시간, 전류와 시간 그래프에서의 면적이에요. 면적으로 구하면 된다. 그걸 적분하는 거니까, 면적 구하는 거니까 구하는 게 적분이니까요. 그때 요 위에 있는 경우 Q 빼기 Q0를 그때 흘러간 총량을 대문자 Q라고 한다면 요걸 Q는 요때 전류 I를 대문자로 쓰고 그리고 요때 흘러간 시간을 T라고 놓으면 결국 요식이 되잖아요. Q는 IT가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도 된다. 요거는 전류가 일정할 때 또는 직류전기일 때만 해당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알아두셔야 될 게 전압이라는 개념이에요. 전압은 원래는 전압 강하의 줄임말입니다. 전압을 전압 강하의 줄임말이며, 전압 강하는 다시 전위의 차입니다. 전위 차. 그래서 영어로는 볼테지 디퍼런스. 볼테지 디퍼런스가 전위 차거든요. 그래서 그걸 따라서 V라고 쓰는 거예요. 또는 이건 전압 강하니까 이때는 볼테지 드롭이죠. 드롭. 떨어진다. 그래서 줄여서 그냥 볼테지 전압 이렇게도 말한다는 겁니다. 전압은 뭐냐? 이건 단위 전하가 한 일의 양이에요. 단위 전하가 하는 일의 양, 일량으로 정의해 전압을. 그러니까 전압은 전하분의 1이죠. 1. 전하분의 1. 단위 전하가 하는 일량. 그걸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르더라. 그 다음에 저항. 세 번째가 저항인데요. 저항은 글자 그대로 레지스턴스라는 말이죠. 레지스턴스.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R을 써서 R 이렇게 표시합니다. R. 네. 이 저항은 뭐냐?
어떤 물질에 전류를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물질에 전류가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성질을 말하는 거예요.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게 아니라 못 흐르게, 흐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게 저항이다. 전기 저항이다. 자, 요 전기 저항의 단위는 그리스어로 오메가라고 쓰고, 오메가라고 쓰고, 읽을 때는 옴이라고 있습니다. 옴은 사람 이름이에요. 옴. 이렇게. 그렇다면 전류 전압 저항의 관계식은 또 뭐겠냐? 전류 I죠? 전압은 V죠? 저항은 R이라고 그랬어요? 이 관계식은 I는 R분의 V고요. R은 I분의 V가 되죠? 그 다음 V는 R 곱하기 I거나 또는 I 곱하기 R이 되겠죠. 이건 관계식이지 옴의 법칙식이 아닙니다. 이거는 관계식이다. 관계식이지 옴의 법칙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옴의 법칙은 뭔데? 이렇게 물음이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옴의 법칙. 독일의 물리학자 옴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떤 도체에 전이차가 걸려 전류가 흐를 때 전류에 대한 전압 강하의 비율이란 뜻이에요. 비는 항상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전류에 대하니까 전류가 분모 아니겠어요? 이게 전압 강하라고 그랬습니다. 전압 강하. 이 비율은 언제나 같다. 그러니까 이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옴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이게 이 문장으로 표현되어진 이 식이 얘가 옴의 법칙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도체가 있어요. 이렇게 도체가 있고 이 도체의 끝에 전기 저항을 무시할 수 있는 도선을 연결했다고 치고 여기에 전원 공급 장치를 한번 전원을 연결해 갖고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한 상태에서 이 전원의 값을 바꿔보고 그러는 겁니다. 이때 말씀드렸지만 도체의 저항은 여기만 요 물체만 있는 것이고 요 도선은 전기 저항이 거의 0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가 요쪽 높이가 여기가 고전이에요. 고전이 높은 전이 고전위. 그 다음에 여기가 낮은 전이 저전입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극에 연결된 쪽이 고전이 마이너스 극에 연결된 쪽이 저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떨어지니까 이게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양만큼의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위차다 이거예요. 전위차. 그래서 전위차가 생긴다라는 얘기는 도체 양단에 전압 강화가 생긴다는 얘기고, 그 말은 곧 전압이 걸려 있다라고도 말한다는 거예요. 자, 이때 이 전원의 값이 그냥 편의상만 얘기를 할게요. 그냥 쉽게 이 전위 값이 예를 들어서 10V가 걸렸을 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예를 들어서 0.1A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 식에서 성립되는 게 뭐냐면 0.1A, 전류가 0.1이니까 0.1에 대한 10V는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얘가 20V로 2배만큼 키워주면 역시 이때 흐르는 전류는 0.2A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얘가 0.2A일 때 20이 돼야 비율이 100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얘가 30이 될 때는 30V가 될 때는 0.3A가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가서 결국 얘가 100V에 이르게 되면 여기는 1A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1A일 때 1A가 흐를 때 여기는 100V 전위차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ohm의 법칙이다 이거예요. 이게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냐. 여기 무슨 전기 저항이라는 단어 나옵니까? 없죠. 예. ohm의 법칙에서 전기 저항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도 이런 비율, 전류에 대한 전압이 어떤 비율로 갖고 있느냐면 일정한 비율로 갖고 있다. 그게 ohm의 법칙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나가 보면 ohm이라는 사람은 이런 비율, 다시 말하면 전류에 대한 전압 강화가 일정한데 이 일정한 비율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얘를 전기 저항이라고 불렀다라는 얘기예요. 얘를 전기 저항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I에 대한 V 값이 일정한데 일정한 값이 R이죠? 얘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ohm의 전기 저항이 일정한 상태일 때만 ohm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냐?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ohm의 도체와 비ohm의 도체, 요때 B자는 아닐 B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ohm의 도체, ohm의 법칙을 따르는 도체, 비ohm의 도체는 ohm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도체,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이 관계식에서 I에 대한 V 값이 R인데 얘가 일정하다 그랬잖아요. 이럴 때는 V는 R 곱하기 I가 되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돼요. 여기가 V고 여기가 I면
V는 R과 I니까 여기서 원점을 지나는 이렇게 지나는 직선이 되면서 V는 R 곱하기 I가 되고 요때의 요 기울기 I에 대한 V의 기울기 요 R이 일정한데 이 일정한 값이 전기저항 R이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도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오매 도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얘를 오매 도체. 옴이 살아있었을 때는 그냥 이런 줄만 알았죠. 근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옴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도체도 발견이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즉 이런 얘기가 설명되는 거예요. 여기가 V고 여기가 I예요. 전류. 그럼 어떤 도체는 이렇더라는 거죠. 어떤 도체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곡선의 기울기가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이게 기울기 값이 전기 저항인데 기울기 값이 작아져. 네. 그때 이와 같은 도체를 우리가 반도체라 그래요. 반도체 다이오드. 그 다음엔요, 이런 게 가는 놈도 있어요. 이렇게. 얘는 점점 전류가 커지면서 전기 저항이 커지는 물질. 이런 물질들은 우리가 많이 아는 니크롬선 계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시적 관점에서 보면 미시적 관점이라는 얘기는 전류의 변화를 굉장히 작게 한정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한정해보자. 그럼 여러분들 보실 때 이 노란 선도 직선이고 파란 선도 직선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시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오음의 법칙은 성립하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여기 있을 때와 여기 있을 때의 전기 저항 값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기 저항이 달라지니까 그건 당연히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거 이 둘 다는 R이 일정하지 않다잖아요. R이 전기 저항 R은 일정하지 않다. 이와 같은 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비오매 도체다. 오매 법칙이 성립되지 않는 비오매 도체다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오매 법칙 그러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말해요. 이거 V는 IR, I는 R분의 V. 이걸 말하는데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라 그랬어요? I는 R분의 V, V는 R 곱하기 I 또는 I 곱하기 R, 다음에 R은 I분의 V. 이건 무슨 관계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오음의 법칙을 표현한 게 아니고 관계식이라고 그랬죠. 관계식. I와 V와 R의 관계식. 관계식이고 오음의 도체는 전기 저항이 일정하더라. I에 대한 V 값이 항상 그 비율이 일정한 값을 유지하더라. 이것이 올바른 오음의 법칙의 이해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